한준희, 장지연의 원투펀치 208화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번 주에는 조금 일찍 두 번째 이야기를 보내드리는 이유가요. 주제가 우리나라입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가 주제입니다. 자, 한국이 스페인과 평가전을 치렀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좀 표현을 완곡하게 하고 싶지만 미리 양해를 구하자면 저희가 애정 어린 비판을 할 거기 때문에 좀 표현이 비판할 건지 안 할 건지 어떻게 아시고? 칭찬하실 거예요? 저 신하영 씨가 경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네. 봤대요. 직접 보셨대요. 근데 본인도 믿을 수가 없었. 네, 약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자면 그래도 예방 주사를 맞았다. 네. 친선전이니까 평가전이니까요. 예방 주사를 맞아서 어떤 점이 이제 약하고 그런 거를 이제 그러니까 왜 흥분하고 계세요?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하는지를 이제 많이 네. 이제 노출이 된 것 같은데 저희는 가만히 있는데 본인이 지금 흥분하셨어 지금. 말을 잊지를 못하고 네. 계십니다. 네. 조금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기면은 너무 좋겠지만 너무 내용이 네. 좀 안타까웠던 부분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한의원님하고도 예전부터 슈틸케어 출범 이후부터 원투펀치에서 꾸준히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슈틸리케호 이는 아직 제대로 된 상대와 경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경기들이 다 이제 우리보다 객관적 전력에서 아래인 팀들과 경기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그래서 장소 자체가 또 대한민국에서 그렇죠. 경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부른 팀들도 뭐 그냥 하루 쉬고 막 경기하고 네. 상대 팀들이 정상적인 전력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전 원투펀치에도 얘기했지만 6월에 있을 이 평가전이 실질적인 슈틸리케호의 첫 평가전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이 사실 우리가 앞으로 물론 스페인보다는 전력이 좀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수준이 있는 팀들, 최종 예선에 올라온 팀들은 우리나라와 전력이 엇비슷한 팀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팀들과 상대할 때 안정된 공수 밸런스 확보에 있어서 아주 좋은 연습이 돼야 되고 네. 이왕이면 저번에도 한 의원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면 어떡해요 그런 얘기도 했지만 저는 이번 유럽 평가전에서 우리의 치부가 다 드러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까지 했었어요. 다 드러났네요 한 경기에. 네. 네, 일단 김진현 선수를 좀 불쌍하더라고요 나중에. 그러니까 너무 본인도 이런 큰 무대에서 큰 상대를 상대로 너무 이제 멘붕하게 보이니까 약간 저는 안타깝더라고요. 개인적 실수들도 많이 나왔었고 우리 선수들의 심리적인 상태도 이제 한 골, 두 골, 세 골, 뭐 네 골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점점 이제 정상적이지 않은 모습이 노출은 됐었는데요. 저는 그 원론적인 얘기 일단 두 가지만 간략히 하게 되면 이게 장 의원님의 그 진정한 평가전 얘기와 이제 일맥상통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이제 2014 월드컵에서 실패를 하고 나서 지금까지 이제 왔는데 그 사이에 과연 우리가 실질적인 향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 문제를 이제는 정말 냉정하게 한번 돌아볼 때가 됐다. 그러니까 2014 월드컵에서 우리가 노출했던 많은 문제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문제들이 과연 실질적으로 지금 좋아지고 있는 건지 한국 축구의 어떤 힘과 근간이 지금 튼튼해지고 있는 것이 2년 동안 되어왔던 건지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건지 그것을 조금 민낯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이번 평가전이었는데 뭐 좀 냉혹하게 말씀드리자면 그 2014 월드컵 실패 후에 별로 그렇게 뚜렷이 발전된 부분은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 밸런스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간격 유지의 조직력이라든가 이런 차원들에서 별로 그렇게 좋아지진 않았다라는 말씀을 일단은 뭐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더 원론적인 말씀 하나는 역시 어린 시절부터의 우리 선수들을 지도를 할 때 이 선수들의 뭐 기본기 뭐 이 얘기는 하도 많이 하니까 뭐 그렇다 치더라도 기본기와 더불어서 뭔가 어떤 공간을 찾아 들어가는 효율적인 움직임을 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사실 스페인이나 이런 데서 이제 어린 선수들을 가르칠 때 가장 중요하게 일단 얘기하는 대목이 그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 축구 뭘로 하니? 뭐 개인기요, 뭐 힘이요, 뭐 체력이요, 정신력이요 여러 가지 나올 수가 있는데
축구는 머리로 하는 거라고 일단은 이야기한대요. 근데 여기서 머리가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플레이할 건지, 볼이 없을 때는 어떤 공간으로 찾아 들어가서 어떤 주변의 동료들과 어떤 움직임을 함께 가져갈 건지, 어떤 공간 이해에 관한 어떤 그런 지능적인 측면을 이제 유럽의 선진 축구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주지를 시킨다고 하는데, 우리 이번 경기들을 보면 결국은 그 정말 어렸을 때부터의 그 조그만 차이들, 그것이 이제 모든 선수가 평균적으로 스페인 선수들에 비해서 우리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떨어지는 것에 총합이 되다 보니까는 이게 엄청나게 이제 뭐 5골 차이가 나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어린 선수들을 어떻게 제대로 가르치느냐에 관해서 이거는 당면한 뭐 문제라기보다도 장기적으로 이제 꼭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런데 일단 저희가 또 계속해서 대표팀 평가전도 있고 뭐 예선 치러야 되고 일정이 많아요. 그런데 가장 아마 실망스러웠던 부분은 그 부분일 거예요. 수비. 그러니까 뭐 수비 막던데요, 얘기하고 그냥? 네. 물론 이 경기는 스페인전만 놓고 봤을 때요. 네, 그 경기에서 물론 선수들의 실책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제 멘탈이 흔들리면서 순식간에 무너진 경우도 있었어요. 뭐 김진영 키퍼의 실책부터 해서 장현수 선수의 뭐 백패스의 불안한 부분들 여러 가지가 결부가 되긴 했습니다만, 엄밀히 얘기해서 우리가 슈틸리케호 시작 때부터 차근차근 우리가 경기 내용을 좀 더 냉정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그건 이제 실질적인 대회였던 아시안컵, 작년 1월에 아시안컵부터 시작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아시안컵에서 준우승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때 나왔던 말이 제가 만들어낸 말이었지만 늪축구예요, 늪축구. 네, 그게 무슨 얘기였냐면 뭔가 먹을 것 같은데 안 먹어요, 실점을. 네. 그만큼 위기가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막 진짜 걸레 수비하고 막 이래서, 또는 상대가 놓쳐준 게 놓쳐요. 많았어요. 네, 그게 적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실점 위기가 상당히 많은데 실점을 이상하게 안 하고 계속 가서 한 골로 이기고, 네, 그런 과정이 이어졌고요. 그 이후에 평가전은 좀 약체 팀들에게 평가전도 많았고, 또 원정온 팀들이 제대로 된 컨디션에서 하지 못한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그거예요. 물론 이제 그동안에 했던 패턴이 아시아 팀들을 상대로 주로 자신감 있게 전방 1차 압박을 강건하게 가져가고 높은 수비 라인을 해서 형성을 해서 우리가 주도를 해서 아주 강건한 축구를 계속 구사를 했습니다만, 사실 그러한 아시아 팀들과의 경기에서도 그러한 압박과 조직력 자체가 수비로 전환될 때 또 후반전 운영에 있어서 허술한 부분이 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스페인전 같은 경우는 그동안 우리가 기본적으로 슈틸케 감독이 스페인을 만나서 뭐 그런 건 좋습니다. 아예 내려놓고 효율적으로 우린 두 줄 수비하다가 역습을 하겠다. 그래서 한번 이겨보겠다. 아주 전략적으로 그러지 않고 한번 맞대응을 해보겠다. 자신감 있게, 선수들에게 자신감 있게 한번 이겨보자. 우리 하던 대로 한번 해서 어떻게 나오는지 보자. 그런 건 매우 좋아요. 좋죠. 그런 정도. 근데 제가 여태까지 우리 슈틸케호 평가전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특히 이 경기에서 많이 드러났거든요. 압박을 할 때는 전체적인 요즘에 유럽 클럽 팀들도 그렇고 팀 압박을 하는 팀들, 1차 압박이 무너졌을 때 2차 압박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또 수비로 전환됐을 때 어떠한 형태로 지금 수비 전환이 되느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클롭 감독의 리버풀이나 뭐 포체티노의 토트넘이나 많은 팀들이 상당한 시간을 갖고 상당한 훈련을 통해서 그게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대표팀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전술입니다.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전술이 아니에요. 그렇죠. 왜 그런가 하면 이런 전술이 들어가려면 기본적으로 상대팀마다, 상대팀이 4-3-3을 쓰는 팀들도 있고 3백을 쓰는 팀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선수들이 일단 전술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번에 스페인이 4-3-3 나왔다, 4백으로 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3톱을 쓰게 되면 기본적으로 1차 압박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최전방 원톱은 센터백 2명을 자신의 마크 영역에서 항상 확인을 해야 되고, 윙포드들은 측면 수비수들을 자신의 영역에서 마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미드필더들도 자신의 전술적 마크맨은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영역에서 항상 그 선수들을 주지하면서 2차 압박이, 1차 압박이 풀렸을 때 2차 압박이 들어와야 되는 건데요. 이번 경기를 보면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는 상대 팀에 대한 압박에 있어서 상대 전술에 맞춰서 자신의 마크맨 영역에 대해서 어떻게 마크를 해야 될지를 전혀 선수들이 숙지가 잘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의욕만 갖고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장면들이 나왔는데 마치 농구에서 올코트 프레싱 하듯이 공격수들은 쭉 가 있는데 윙포드는 자신의 마크맨인 측면 수비수는 놔두고 센터백한테 3명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압박을 한다는 거는 1차 압박을 한다는 거는 상대방이 볼 컨트롤이 좀 불안하다거나 백패스가 된다거나 또는 뭐 볼 소유권이 저쪽에서 패스가 들어올 때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거나 그럴 때 자신의 영역에서 순식간에 압박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팀 압박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근데 우리 압박은 스페인 선수들은 세계에서 빌드업이 제일 좋은 수비수들인데 시야가 확보되어 있는데 무작정 달려 들어가요. 그리고 미드필더들도 자신의 마크맨 영역에서 포지셔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스페인이 상당히 이건 뭐지? 하고 그냥 쉽게 빌드업이 돼서 허리부터 거기다 수비 라인은 완전히 끌고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빌드업이 돼서 뒷공간을 열어줄 수 있는 네. 그러한 우리가 수비 방식을 택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슈틸케호가 앞으로 어떤 팀을 상대하든지 간에 그 압박이라는 건 상당히 위험한 전술입니다. 특히 대표팀 같은 경우 잘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선수들의 전술적 이해도와 또 조직적인 훈련, 상대방의 어떤 팀 전술의 어떤 분석 이것이 같이 된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네. 네, 그래서 주변에서도 하는 말이 도대체 누가 스페인을 상대로 이렇게 축구를 해라는 반응이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저는 네. 개인적인 심정을 얘기하면 스페인은 사실 약간 선수들 컨디션 점검하러 나왔던 경기거든요. 근데 경기 내용적으로만 보면 스페인이 제대로 마음 먹고 경기를 했으면 6골이 아니고 3, 4골을 더 먹혔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만큼 경기 내용 공수 밸런스가 완전히 흐트러져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스페인이 주전 멤버도 아니죠, 사실. 스페인의 주전 멤버는 제가 대충 지금 꼽아보면 데헤아, 알바, 라모스, 피케, 여기 후안 프란, 그리고 부스케스, 코케, 이니에스타, 놀리토, 아두리스 혹은 모라타, 실바 뭐 이 정도거든요. 그러면은 아마 반 정도는 아마 우리 경기에서 선발은 아니었던 걸로 이제 그런데 이제 그걸 떠나서 어쨌든 저는 장 의원님 말씀하신 대목들 특히 압박의 타이밍, 압박은 상대가 터치가 좀 불안하다든가 아니면은 전방이 아니라 이제 등지고 예를 들어 볼을 받아서 우리의 어떤 압박의 순간을 상대가 쉽게 캐치할 수 없다든가 뭔가 이제 그런 타이밍에서 압박의 타이밍을 잡아줘야 되고 그리고 동료가 압박을 들어갈 때 주변 동료들은 나는 그럼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가 그것에 관한 숙지가 정확히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말씀하신 팀 압박이 작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애초부터 뭐 이번 경기뿐만 아니라 이전부터 그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어쨌든 압박은 분명히 우리가 더 갈고 다듬어야 돼요. 지금 충분치가 않은데 그럼에도 어찌 됐건 이 전방 압박에 포커스를 좀 맞추고서 이번 경기에 임한 것 자체는 저는 그거는 뭐 뭐라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뭐 이게 타이틀이 걸린 뭐 타이틀전도 아닌데 예선 뭐 지역 예선 경기도 아닌데 여기서 뭐 애초부터 텐백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건 아니기 때문에 세계에서 탈압박을 가장 잘하는 팀을 상대로 한번 압박의 경기를 해보겠다라는 초반의 그 컨셉 자체까지 뭐라고 할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약간 실망했던 대목은 이겁니다. 근데 이제 한 골 허용하고 2골 허용하고 3골 계속 이런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이제 하프타임 그렇죠. 때 다시 나올 때는 네. 뭔가 그때는 경기 컨셉과 전략을 좀 바꿨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게 아무리 타이틀전이 아니고 하지만은 그리고 초반에 전방 압박을 한번 해보겠다. 그거 자체는 오케이지만은 적어도 그 이후에 그 전술적 컨셉이 스페인으로 인해서 다 깨져버리고 우리는 실점을 많이 하게 된 상태고 이 상황이면은 사실은 하프타임 때 선수들의 뭐 정신력 고치는 물론이거니와 좀 대폭의 어떤 선수 교체 그리고 후반에는 우리가 좀 다른 전술을 그렇죠. 한번 시험해 보자. 그러니까 이게 타이틀전은 아닙니다만 이 타이틀전이 아닌 경기라 할지라도 플랜 A, 플랜 B, 플랜 C 이런 거를 골고루 시험해 보는 거는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전반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거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으면은 분명히 하프타임 때 좀 큰 변화와 전술적 컨셉 자체를 조금 바꿀 수 있는 그 반응이
벤치로부터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약간 나왔어야 되는데 물론 석현준 선수 한 명이 바뀌었어요. 근데 네. 그것을 제외하면 전반전과 똑같은 형태의 경기를 후반전에 했다는 거. 저는 그러니까 전반전부터 왜 조직적으로 아주 충분하지도 않는 압박을 그렇게 했느냐. 그거는 저는 뭐라고는 안 하겠어요. 그런데 실험을 해보는 거니까. 그렇죠. 일단은 근데 안 됐으면은 그 다음에 플랜 B, 플랜 C 다른 컨셉으로 인해서 변화는 좀 했어야 되고 우리가 어차피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또 선수비, 후역수비라든가 또 최근 현대 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수비로 있다가 공격으로 나가는 그 전환의 속도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스페인을 상대로 좀 시험을 해봐야 될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후반전에는 사실은 좀 다른 컨셉, 다른 멤버, 이런 좀 다른 정신력 이런 경기가 요구가 됐어야 되는데 변화가 없이 그냥 나중에 물론 이제 석현준 선수에다가 그 이후에 또 들어온 이재성 선수, 주재성 선수 등이 열심히 띄워주면서 약간 또 활력을 불어넣기는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컨셉 자체는 90분 내내 똑같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실험적인 차원에서도 왜 다양한 것들을 실험하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을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스페인이 5골 넣은 이후에 평상시 안 하던 실험을 했어요. 스페인은 결코 앞으로도 잘 하지 않을 실험을 했어요. 실험을 그냥 해봤어요. 브루노 소리아노 선수가 왜 센터백을 봅니까? 그거는 앞으로도 그러니까 아마 안 할 실험이죠. 스페인은 5골 넣고요. 완전히 이런 거 한번 해볼까 하고 실험을 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우리가 물론 상대 팀이 여러 해보지도 않았던 실험을 해봤기 때문에 우리가 좀 나갔습니다만 전적인 내용은 스페인이 90분 동안 맘먹고 됐으면 거기서 분명히 3-4골 더 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면 그러한 한 의원님 얘기도 맞고 또 우리가 최종 예선에서 분명히 최종 예선에 상대할 팀들은요. 아시안컵 혹은 아시아 우리 다른 팀과의 평가전 그런 그 경기력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날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수비 밸런스, 특히 최종 예선에서는 무엇보다 공격도 중요합니다만 수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신감 있게 하는 건 좋습니다만 전체적인 팀 압박과 공수 밸런스가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이 팀들은 스페인은 6골을 넣었지만 분명히 이 팀이 결정력이 떨어져도 최종전에 상대할 팀들이 1골에서 2골을 넣을 수도 있고 완전히 무너지면 진짜 2대6 2라운전 안 나오리라는 법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최종 예선을 앞두고 있다면 한 의원님 얘기한 대로 우리가 먼저 선제골을 넣었을 때 상대 팀을 존중한다는 건 아니지만 안정적인 수비 바탕에서 효율적인 역습을 가져갈 수 있는 연습도 해봐야 된다. 사실 그럴 때는 점유율을 잡고 들어오는 스페인을 상대로 상당히 좋은 훈련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도 연습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 주도해서 압박을 하는 경기가 나오리란 법은 없습니다. 최종 예선에서. 전체적인 경기의 어떤 패턴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플랜 A와 플랜 B들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무모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축구팬의 입장으로서 보면은 2014년 이후로 과연 얼마나 실질적으로 대표팀이 변했을까, 얼마나 더 강했을까에 대한 질문에 사실 그동안 경기를 봤으면 강해지고 있나 보다. 무실점 네. 행진, 무패 행진 우리가 괜찮네. 그런 얘기만 했거든요. 네. 쉽게 얘기하면 그만큼 강팀하고 경기가 없었던 겁니다. 맞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과연 진짜 강해졌을까? 과연 진짜로 이게 뭔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을까에 대한 질문에 아직 더 보완해야 될 점이 많이 남아 있는가 보다라는 엄청난 수확을 했어요, 이 경기. 네. 그러니까 슈틸케 감독이 우리나라 대표팀의 맞아요. 진짜 현실을 정확하게 봤을 겁니다. 긍정적인 그런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조금 수준이 있는 팀들과 상대를 할 때 어떠한 정도의 운영을 해야 될지도 스페인을 통해서 앞도 방송 나가면 이제 밤에 체코전도 있을 네. 텐데요. 그 경기를 통해서 잘 느꼈을 맞아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가 아주 좋은 평가전이라고 좀 봐요. 과연 체코전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거기서 제가 바라는 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연결해서 딱 하나입니다. 체코는 스페인하고 또 스타일도 다르고 체코전은 실질적으로 또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죠. 사실 뭐 우리가 앞서 나갈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또 체코가 스페인처럼 먼저 뭐 골을 터뜨릴 수도 있을 거고 한데 상대의 스타일과 이제 경기 상황은 스페인전과 이제 다른 상황들이 나올 겁니다. 뭐 우리가 앞서가든 뭐 우리가 다시 뒤져가든 여러 가지 상황이 또 이 체코전에서도 연출이 될 텐데 그럴 때마다 벤치의 반응이 좀 빨라야 된다. 그러니까 체코전만큼은 우리가 뭐 앞서든 뒤지든 앞서면 앞서는 대로 뒤지면 뒤지는 대로 거기에 맞는
전술적 컨셉의 어떤 변화랄지 선수의 변화랄지 이런 부분들이 벤치에서 빨리빨리 좀 나올 수 있는, 적어도 우리가 체코전에서는 뭐 한 가지만 하다가 무너지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상황에 따라서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해서 여러 가지 좀 상황을 연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실험의 무대를 체코전에서는 제발 해보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연 얼마나 유연하게 네, 이 선수들을 적재적소에 집어넣느냐가 이제 관건일 것 같은데, 여기서 그렇다면 슈틸리케 감독의 진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겠네요. 스페인전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네. 하고 물음표가 생겼잖아요. 그럼 체코전에서는 조금 더 객관적으로 조금 더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자, 슈틸리케 감독님이 우리 방송을 보고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점을 좀 보완을 하면은 좋을지 체코전에서. 글쎄요, 이제 지금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그 강한 압박을 통해서 전방부터 1차 압박 볼을 탈취하는 과정, 그리고 2차 압박까지 선수들을 잡는 과정을 스페인전보다는 좀 준비를 잘해야겠죠. 그러려면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상대 유럽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그렇고 모든 팀들이 그렇습니다. 경기 전에요, 감독들이 상대할 팀들을 면밀하게 파악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마크맨을 잡아주고 압박에 대한 어떤 약속된 움직임을 잡아주거든요. 기본적인 압박은 전술적으로 자신의 마크맨이 영역이 없으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체코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황에서 선수들에게 약속된 상대 전술에 대한 압박 이 지시가 들어가야 돼요. 무조건 우리 강건하게 한번 압박 해보자, 뭐 하고 자신감 있게 해보자. 물론 마음은 좋은데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잘 짜여진 압박 전술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탈압박 과정에서 우리가 사실 측면 수비 고민이 많았잖아요. 장현수 같은 선수가 사실 전문 오른쪽 수비수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볼 처리 과정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도 좀 소극적으로 상대 압박에, 그냥 우리나라의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고질적인 문제입니다만 백패스를 한다거나 그런. 근데 또 심지어 상대했던 선수가 놀리토예요. 네, 그런 놀리토는 MSN, BBC 바로 다음 가는 선수가 놀리토예요. 네, 워낙 움직임이 좋고 빠른 선수인데 어떻게든 방향 전환을 위한 백패스를 하는 것보다 약간 책임의 피성 느낌의 백패스를 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봤을 거예요. 특히 강팀들 상대로 할 때. 그런 부분들, 탈압박을 할 때 얼만큼 효율적으로 하느냐, 아예 걷어내든지 너무 만들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세컨볼을 보고 우리가 들어가든지. 사실 우리나라 축구가 그렇게 했거든요, 예전에. 네. 그게 제일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많이 했는데, 지금은 자신감 있게 만들어가는 게 강팀하고 상대할 때는 상당히 위험 부담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얼마큼 잘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느냐, 또 전문 측면 수비수들을 얼만큼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느냐. 그래서 이용 같은 선수도 있고, 이번에 윤석영 같은 선수는 아직 경기 감각이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지 않아요. 경기를 많이 뛰질 않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왼쪽 수비수 같은 경우도 이번에는 어떻게 좀 대처를 할지,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장 의원님이 압박과 이제 수비 뭐 이런 쪽으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여기서 한 가지 추가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그러니까 뭐 스페인 같은 팀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뭐 체코를 상대로도 우리가 뭐 주도를 할지 그거는 이제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좀 내려와 있다가 역습으로 나갈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여러 가지 확실한 패턴들을 좀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역습으로 나가는 패턴이 빠르고 정교하게 정립이 잘 돼 있는 팀이 지금 현대 축구에서 강팀입니다. 그러니까 장 의원님이 아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말씀도 해주셨습니다만, 아틀레티코가 물론 수비하는 시간이 조금 다른 강팀들에 비해서 긴 강팀이기는 합니다만, 아틀레티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강팀이냐? 역습으로 나가는 자신들의 확고한 매뉴얼을 다양하게 갖고 있어요. 네. 특히 아틀레티코의 그 유명한 사이드에서 나가는 측면 타카,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표팀도 상황에 따라서 상대에 따라서 내려와 있는 시간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고, 거기서 이제 공격으로 나갈 때가 문제인데, 공격에서 뭐 대책 없는 롱볼 이런 거보다는 여기서 확실하게 주고받아서 움직이면서 나갈 수 있는 그 패턴을 숙지를 시키고 또 여러 가지를 그 담금질을 해야만이 앞으로 지역 예선 과정에서 또 잘 써먹을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자, 대한민국 대표팀이 스페인을 만나서 많은 약점들을 노출을 했는데요. 그래도 강한 상대를 만나서 대결을 해보면 또 강해진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대표팀이 더 강해져서 체코 평가전에서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응원 한번 해야 되나요? 대한민국 응원. 화이팅! 자, 한국 대표팀 화이팅! 화이팅!